네, 계속해서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 우리가 어려운 시장에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방향성도 탐색하기 어려운 시장인데 이럴 때 그래도 유망한 업종군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는 수소 산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KPEX입니다. KPEX라고 하면 자본적 지출, 즉 투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부 투자나 기업 투자를 의미합니다. 이 KPEX에서 활용 점정이 될 산업이 수소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을 태조 이방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태조 이방원과 모두 연결되는 산업이 바로 수소 산업입니다. 태양광 원자력은 그린 수소, 핑크 수소와 같이 수소의 생산과 관련이 있고 조선은 수소의 운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와 방사는 수소 활용과 관련이 있는데 2차 전지는 수소가 보안제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방사는 드론, UAM 등 수소의 활용처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 수소 산업에 대해서는 확정된 미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글로벌 각국 정부나 기업에서 대규모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미래 산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수소 경제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수소 경제가 우리 현 생활에서는 와닿지 않아서인지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이 가다가 또 내리고 시장의 관심에서는 좀 멀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수소가 중요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수소가 에너지 산업에서 중요한 이유를 4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인데요. 기술 혁명의 핵심은 전력의 관리가 될 것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출력 변동성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미래 모빌리티 경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수소가 핵심이 될 것이며 전력의 운송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관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기술 혁명의 핵심이 전력의 관리가 될 것이라는 부분은 현재 전기차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 드론, UAM, 로봇 등 기술 혁명의 산물들은 모두 전기 에너지로 작동이 될 것이고 따라서 전기의 수요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될 것입니다. 다음 이런 과정에서 탄소 제로를 달성해야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는 가속화되지만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은 출력의 변동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즉 전력이 많이 생산되는 시간대와 전력이 많이 소비되는 시간대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비효율이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주로 생각하는 배터리 ESS보다는 수소가 저장 기간이나 저장 용량 면에서 훨씬 높은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승용차 분야에서 전기차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수소차에 대한 역할이 애매모호할 수 있지만은 진정한 모빌리티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박, 항공, 철도 등의 장거리 운송에 대해서도 수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수소가 이처럼 장거리 운송에 유리하다는 점은 인플레이션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최근 유럽에서 인플레이션이 전력비 상승 요인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전기 수요와 공급을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되는 이런 부분을 수소가 전기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자면 수소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소 경제가 와닿지 않는 이유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히 또 이유는 있을 텐데요. 가장 쉽게 이해되는 게 수소가 먼 미래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네. 지금 수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사실 좀 많지 않고요. 불분명하고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수소차를 개발하고 생산을 한다고 하지만은 현대차마저도 글로벌 탑티어로서도 현대차마저도 수소차를 개발과 생산을 좀 뒤로 미루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수소의 역할이 애매모호하다라고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수소 경제가 먼 미래로만 느껴졌던 부분이 경제성이 달성되는 시점이 당초보다 좀 길게 느껴졌지만은 그렇죠. 좀 당겨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당겨질 수 있다. 네. 대표적으로 이번에 8월 16일에 통과된 미국 IRA 법안에서 처음으로 수소에 대한 첫 세제 혜택이 담겼습니다. 배터리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IRA 법안에 따른 혜택을 많이 생각을 해보시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파급력이 높은 산업은 수소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소는 이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요. 수소를 생산하는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최대 수소 1kg당 $3의 생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그린 수소의 경우에서는 2025년에 이 블루 수소와 비교해서
가격의 경제성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2028년이 되어서야 그린 수소가 블루 수소를 앞지르는 페러티를 달성할 시점으로 보고 있었는데 중국의 경우는 2023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IRA 법안을 통과되면서 3년 이상을 단축시키면서 중국과의 격차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단가가 대폭 낮아지게 되고 그럼 신재생에 대한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수소 경제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렇게 낮아진 수소 단가를 통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수소 산업의 밸류 체인도 확인을 좀 해볼까요? 네. 수소 산업도 석유 산업처럼 구분을 해보면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으로 구분을 해볼 네. 수가 있는데요. 업스트림은 수소를 생산하는 분야를 말하고 미드스트림은 수소를 저장, 운송하는 분야를 말하고 다운스트림 수소를 활용하는 분야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화석 연료를 통해서 생산하는 그레이 수소가 있고 이 그레이 수소에서 탄소 포집을 추가하게 되면 블루 수소라고 불립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을 하는 그린 수소가 될 텐데요. 이 그린 수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수전해가 될 것입니다. 현재 수전해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업체에는 한화 솔루션이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는 기술력이나 효율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미국의 플러그 파워나 영국의 ITM 파워가 같은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SK그룹이 이 플러그 파워의 지분을 10% 확보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서 이 SK 경우에는 플러그 파워와 함께 인천 지역의 연료전지와 수전해 기가 팩토리 생산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저장과 운송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고 하면 네. 그 기체를 통해서 운송을 하느냐, 액체를 통해서 운송하느냐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장거리 운송을 위해서는 암모니아 형태로 운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소를 활용하는 분야에서는 현재는 수소차가 대부분 거론되고 있지만은 향후에는 선박, 열차, 드론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확대될 것이고 이 수소 단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가정용이나 건물용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수소 산업과 관련해서 국내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미드스트림 분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미드스트림이라고 하면 앞서 수소의 저장과 운송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수소를 저장하는 방식에서 액화수소를 생산하는 SKENS, 효성중공업이 있고 수소 저장 탱크에는 일진하이슬로스, 롯데케미칼이 있습니다. 이 수소 저장 탱크의 EPC, 플랜트 EPC를 담당한 DYPNF가 있고 수소 저장 탱크의 핵심 소재인 탄소 섬유에는 효성 첨단 소재가 있습니다. 장거리 운송에는 암모니아 형태로 운송을 해야 하는데요. 암모니아 추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롯데정밀화학, 휴캠스, 남해화학 등의 기업이 있고 이와 관련된 EPC 업체로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업체들도 있습니다. 결국 충전소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텐데 효성중공업, 이엔코리아, 범한 휴어셀과 같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들 미드스트림 업체들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글로벌 관점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업체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효성 첨단 소재로 생각을 합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타이어 보강제, 스판덱스, 아라미드, 탄소 섬유 등을 제조하는 글로벌 소재 기업인데요. 이 중에서 수소 저장 탱크에서 탄소 섬유는 75%의 원가를 담당합니다. 즉 수소가 앞으로 저장이 되고 운송이 되는 분야가 발전한다고 하면 탄소 섬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고요. 이외에도 스택, 수소연료 전지의 핵심 부품이 스택에서도 GDL이라고 하는 가스 확산층에 탄소 섬유가 쓰이게 됩니다. 현재는 이 탄소 섬유가 도레이 첨단 소재에서 독점을 하고 있지만은 효성 첨단 소재의 경우에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에 침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운스트림 분야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네,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면 수소의 활용과 관련된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소차의 경우에는 현대차가 있고 결국 가장 핵심은 수소 연료 전지가 될 텐데 이 전지를 만드는 기업에는 두산 퓨얼셀, S 퓨얼셀이 있습니다. 이 수소 연료 전지의 핵심은 스택이 되는데요. 현대 모비스와 비나텍이 있고 스택에도 또 핵심은 MEA가 있습니다. 비나텍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이 MEA는 크게 세 가지 부품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촉매층, 멤브레인, GDL
그와 같습니다. 멤브레인의 경우에는 상하 프론테크, 코오롱 인더가 있고 촉매층은 비나텍, 금량이 있고 GDL은 효성 첨단 소재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소 활용 분야에서 네. 가장 핵심은 수소 연료 전지가 될 것이고 이 수소 연료 전지에서 글로벌에서 이 소재 부품에서 핵심 경쟁력을 보유한 업체로서 비나텍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나텍은 MEA의 핵심 소재 부품 중에서 촉매층의 글로벌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인데요. 스택의 양산 대수가 증가할수록 촉매가 차지하는 원가 구성 비중은 더욱 상승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백금 촉매를 활용하게 되는데 백금의 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인데요. 즉 비나텍이 가지고 있는 지지태, 즉 촉매에서 이 백금의 양을 대폭 축소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이 글로벌에서 우위가 있고 네.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백금의 양을 대폭 축소하면서 원가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 때문에 현재 글로벌 기업인 보쉬나 에어버스와 같은 기업들이 협력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맞춰서 신공장의 수소 연료 전지 대규모 증설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수소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탑픽으로 비나텍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유니스토리 달산운영의 손정우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